자, 3학년 여러분, 자, 힘차게 힘내서 우리 중간고사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항 자체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볼게요.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일단 원이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나는 물의 변화를 나타낸 거다. 자, 물이 지금 여기 물 분자인데 물 분자가 안 변했죠. 요 모양이 그대로죠. 요 놈을 굳이나 말한다면 산소, 요 놈은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수소가 2개, 산소가 하나. H2O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물리 변화다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이쪽에는 자 H2O가 이렇게 보면은 O2로 나눠지고 H2로 여기도 보면 나눠져 있죠.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화학 변화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가는 분자의 종류가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양이 똑같습니다. 가, 원자의 배열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자의 배열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화학 변화라고 하거든요. 그 가는 물리 변화인데 화학 변화가 아니잖아요. 가, 물리 변화는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다 틀렸군요. 나를 보면 원자의 종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수소, 산소, 수소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면 그것은 질량 보존의 위배가 됩니다. 화학 변화를 하든 물리 변화를 하든 얘는 변하면 안 됩니다. 자, 물의 화학 변화이다. 요거는 지금 맞는 설명을 우리가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관한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은 그림과 같이 철가루와 황가루를 섞었다. 이렇게 섞었다. 자, 섞은 거는 가도 그렇고 나도 똑같은데 나는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죠. 열 에너지를 가해서 얘가 완전히 둘이 황화철이 되도록 섞은 겁니다. 자, 황화철이 되는 건 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그냥 이건 틀렸습니다. 2번은 자, 1번에서는 이 가가 철가루와 황가루가 단순히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이에는 물리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물리 변화 같은 경우는 성질을 유지합니다. 본인의 자신의 성질을 유지해요. 그럼 여러분 철의 성질은 뭐죠? 자석에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으니까 요게 바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가는 철의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물리 변화입니다. 자, 가는 황화철이 아니에요. 이게 나가 황화철입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나는 철과 황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황화철이 됐기 때문에 성질이 변합니다. 화학 변화예요. 이건 아닙니다. 철이 상태가 변하려면 철이 완전히 녹아서 액체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철과 황이 화합이 돼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상태 변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난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거는 액체가 고체가 되거나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이런 거를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3번으로 가서 정리해 볼게요. 메테인의 연소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메테인이죠. 메테인. 얘가 연소하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자, 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이렇게 써주시고요. 얘는 물 분자가 되니까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반응 전후의 분자의 종류. 자, 메테인과 이산화탄소 다르죠. 메테인과 물 다르잖아요. 종류가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정답이 두 개인 이런 출판사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것, 지양 이런 거 안 한다 이거. 그렇지만 이 문제가 나왔으면 확인해 볼게요.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 같다. 밑줄 쫙 하고 이 같다는 것은 질량 보존과 의미가 일치합니다. 질량 보존. 이놈은
체크를 해주세요. 자, 메테인 분자 1개. 자, 메테인 분자 1개가 있잖아요. 여기 얘가 완전히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 2개의 분자가 필요하죠.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산소 분자가 1개, 이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자, 메테인 분자 1개가 완전히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분자는 몇 개 형성되느냐? 이산화탄소는 1개 형성된다. 요게 틀렸습니다. 1개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틀렸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메테인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달걀 껍데기에다가 아세트산, 식초를 뿌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는 걸 공부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탄산칼슘에 산이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메테인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어쨌든 연소를 했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달걀 껍데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이산화탄소는 석회수가 뭐냐면 CaOH2라고 하는 수산화칼슘 수용액입니다. 2학년 교육과정에서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탄산칼슘이 만들어진다. 이거 공부했어요. 탄산칼슘. 얘가 만들어지면서 뿌옇게 흐려집니다. 흰색 앙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후 내쉬는 이 숨을 스트로에다가, 빨대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석회수에다 후 불면 뿌옇게 흐려지는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까지 우리가 해결했는데, 자, 4번은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고 있을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수소기체가 있어요. 근데 질소기체가 있군요. 그런데 암모니아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암모니아는 NH3라고 하는 걸 기억해 봅시다. 그럼 N 하나에다가 수소가 3개 붙어 있으니까 요놈이 N이고 나머지 것들이 수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N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게 N이 되는 거니까요. N 이렇게. 그럼 얘가 H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이게 N2잖아요. 식을 써보면 N2가 있고 H2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H2가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3을 써주고 더하기를 해보면 얘들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NH3가 2개 있죠. 이렇게 NH3가 있는데 하나, 둘,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그럼 분자는 쓰고, 이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질소, 수소, 자, 생성된 암모니아의 분자, 질소, 수소, 암모니아는 1대 3대 2의 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을은 틀렸어요. 반응 전, 반응 후 총 분자 수는 어떠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반응 전에는 분자가 여기 하나, 여기도 3개 있으니까 총 4개의 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응 후에는 2개만 있잖아요. 이 같진 않죠. 우연찮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지 않다가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반응 전, 반응 후 원자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원자의 개수는 얘가 2개면 얘도 2개, 얘가 6개면 얘도 3개짜리가 2개에서 6개. 개수가 같습니다. 이건 질량 보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 이 앞에 있는 게 개수비인데, 이게 바로 우리는 이 개수비는 결국은 분자수비예요. 이 분자수의 비는 결국은 부피비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부피비예요. 개수비, 분자수의 비, 부피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답을 우리가 굳이나 쓴다면 니은과 디귿을 골라야 되니, 니은과 디귿으로 된 것은 3번에 있군요.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돈해 봤습니다. 정리해 봤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5번도 자, 기호로 나와 있는 문항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 이 하얀색의 동그라미 기호를 A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A라 써보세요.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A가 달라붙어 있으니까 A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2가 2개 있으니까 2A2가 되는 거고요.
요 놈은 B라고 그랬습니다. 파란색은. 그럼 얘가 B고 얘도 B니까 얘는 붙어있죠? 그럼 B2라고 써야 됩니다. 근데 B2가 두 개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반응을 해서 요 놈을 만들었는데 요 놈이 A고 요 놈이 B니까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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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AB. 그럼 AB가 총 4개를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느냐? 아니고 핵심 포커스가 뭐냐면 간단한 정수비니까 이게 약분이 되는 것은 약분해버려 가지고 A2B2 EAB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식이 틀렸습니다. 1번이. 2번은 자 반응물질의 화학식은 이게 반응물질은 B2, A2, A2, B2니까 여기가 2가 빠졌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생성물질의 화학식은 AB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AB예요. 반응물질은 자 요게 반응물질인데 얘놈이 1개일 때 요놈도 1개에서 1대1로 분자수비로 반응한다. 요게 맞는 내용이에요. 생성물질은 얘인데 A가 1개일 때 B도 1개. 자 A가 1개 B도 1개인데 A가 2개 B 원자 2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분자는 A 원자 1개 B 원자 1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AB란 말이죠. AB. 요게 분자잖아요. A가 1개, B가 1개 이렇게 만나서 분자를 이루는 거죠. 자, 여기까지 5번까지 우리가 정돈해 봤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해결을 가능하죠? 자, 기억이 안 되면 자, 이해가 안 되거나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자꾸 2번, 3번 영상을 돌려서 보시면서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려갔네요. 자, 여기까지만 잠깐 한 칸만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밀폐된 공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문낭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게요. 밀폐되었어요. 여기 이 산소가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밀폐됐으니까. 얘가 못 나갑니다. 나가는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산소가 철하고 반응을 다 하면서 이 두 개가 반응하고 하나는 반응이 안 돼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산소가 이게 도망가지 못합니다. 못해. 밀폐됐어요. 그럼 밀폐된 공간에서 강철솜을 연소시킨다. 그럼 강철솜을 연소시킨다는 얘기는 강철솜이 산소와 만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가 뭐가 되죠? 산화철이 됩니다. 산화철. 강철솜 Fe가 O2와 만나서 산화철 Fe2O3가 되니 요거 3개, 요거 2개 맞지를 않아. 그래서 개수비를 해주는데 여기다가 3배, 여기다 2배 하면 요렇게 해서 산소가 갖게 돼요. 그러면 철이 4개가 되니까 여기다 4를 해서 어때? 구색을 맞춘다. 이런 얘기를 보통 표현하는데 원자의 개수를 맞춘 거예요. 자, 이런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솜이 상태 변화했느냐? 강철솜이 녹았냐? 그런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연소 전후에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느냐? 변했어요.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전혀 다르죠? 이게 안 왔기 때문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질량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죠. 사실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블럭을 100개 가지고 빌딩을 만들든 배를 만들든 100개이면 그렇죠? 원소의 종류가 변하지 않고 개수가 변하지 않아서 똑같이 100개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질량이 변하지 않죠? 질량 보존입니다. 산화철을 구성하는 철과 산소의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일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건 뭐 일정 성분비 법칙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얘들이 뭐 개수비가 일정해서 질량이 보존되는 게 아니야. 그럼 산소는 어디 갔느냐 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만나고 얘들이 일정하게 만났어. 그래 만나는 건 좋아. 그렇지만 여기 순수한 산소는 어디 갔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아니죠.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 안에 포함된 분자수가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질량이 같다. 이건 아니죠. 그죠? 같은 부피 안에 포함된 분자수는 같아요.
그렇지만 요 놈은 지금 밀폐된 거래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밀폐돼서 산소가 못 나가 이런 얘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산소가 떠 있는데 못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지우고 이제 우리가 밑에 있는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7번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제 여기 묽은 염산이 하나 나왔어요. 자, 염산은 HCl이에요. 탄산칼슘은 CaCO3를 얘들이 만났대요. 그럼 얘가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렇죠? 요게 염화칼슘이 만들어집니다. 물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져요. 그럼 개수를 정해야 되잖아. 자, Cl2죠. 그럼 Cl이 하나니까 여기다 2를 해줘야 아마 Cl2 개수가 맞을 거예요. H2죠. 얘도 2를 하니까 2H니까 2가 맞아요. CA는 하나인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맞아요. C가 하나인데 C가 하나 있으니까 맞아요. 산소가 3개인데 여기 하나 여기 2개니까 다 맞아요. 이 2자만 붙이면 화학 반응식은 제대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이미 탄산칼슘 자체가 흰색 앙금이 해당되는 고체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 얘는 반응물질이잖아. 이쪽에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생성되는 건 없습니다. 흰색 앙금 생성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생성물질에서. 자, 가나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뚜껑이 닫혔죠. 뚜껑이 닫힌 채로 뒤집어 놨죠. 그럼 여기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못 나가죠. 그럼 질량이 같겠죠. 그런데 달을 보시면 뚜껑이 열렸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오메메메메메 나가버리는 거야. CO2가. 기체가 나간다. 그럼 질량이 달라지겠죠? 질량은 이쪽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야. 이산화탄소. 4번이 생성물질 그대로 정확히 쓴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야 질량이 보존되는데 변한다고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7번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뭘로 내려가 봐야 돼? 그렇죠? 8번이 지금 어떤 문제인지 확인해 봐야 돼. 8번은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완성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생성물질 O가 하나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총 3개다. 여긴 2개니까 짝수 홀수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강제로 여기다 2배를 해주면 얘가 짝수계가 된다. 요게 2개, 여기 2개 총 4개지 않느냐. 그럼 여기 2개니까 2를 해주면 총 4개 되지 않느냐. 수소는 여기 2개, 2개, 4개니까 여기 2개, 2개, 4개 총 맞죠. 그럼 여기는 1만 해줘도 되겠다. 여기 맞으니까. 그래서 2를 써주면 되고 과산화수소가 이놈이 34g이라는 거예요. 그럼 2개로 나누어지는 건데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수소를 분해해서 물이 18g이 생겼다. 이 물이 18g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거야. 수소가 분해되는 게 아니라 자,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서 물이 18g이 나왔어. 이게 18g이야. 요놈 34g이야. 그러면은 둘이 합쳐서 34가 되었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16이 나와야 돼. 바로 산소의 질량이 16인 거예요. 요놈 둘이 더하면 34가 된다. 뭐 이 뜻하고 똑같아요. 자, 질량 보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뭐 화학 반응식 자체를 풀어낼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자, 9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 설명하는데 20분 걸리니까 2개로 나눌게요. 선생님이 영상 강의를. 자, 12g을 3분 동안에 가열했습니다. 그럼 구리가 가열하면 얘는 산소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산화구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3분 동안 가열했는데 2분 여기서부터 15g으로 질량이 늘지를 않아요. 구리 12g을 했는데 산화구리가 15g으로 더 이상 반응이 없다. 다 결합할 산소가 다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 구리가 다 끝난 거야. 이제 연료가 다 떨어졌어. 산소가 계속 결합해야 되는데 산소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산소와 반응할 구리가 없어졌다. 이 말이 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3g의 산소만 반응을 한 거예요. 15g이니까. 그럼 구리 대 산소는 4대 1이 되죠. 12대 3이니까. 질량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비가 4대 1로 반응한다. 이건 맞는 얘기야. 근데 여기 틀린 걸 물어봤어요. 3번에 보면 부피비가 나왔습니다. 이 부피비는 아닌 겁니다. 정답이 3번이 튀어나왔어요. 4번 때문에 3번이 그냥 바로 답이 나왔어. 2분 안에 1번 볼게요. 2분 안에 구리는 완전 반응해. 아니야. 2분이 되어서야 완전히 반응했다. 그러니까 2분 안에 2분에서 완전히 반응 2분 안에 정확히 뭘 맞는지 모르겠어. 그죠? 2분 내내 그죠? 2분에 완전히 반응했다.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구리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생성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이건 틀리고 이거 맞고. 산화구리 20g을 생성한다. 그럼 여기다 20이라 써요. 4대 1이니까 5가 되겠죠. 산화구리는 25g이 생성되는 거죠. 산소가 5g이 필요한 거예요. 산화구리 20g, 미안합니다. 산화구리 20g이라고 있죠. 자, 여기다 이쪽에다가 다 지우고 여기다가 20g을 써야 돼요. 그러면 4대 1로 만나서 산화구리가 5에 비해 4대 1대 5. 5에 해당하는 게 20g이면 총 4배입니다. 그럼 얘도 4배하면 16g. 산소도 4배하면 4g. 둘이 더해서 20g. 이렇게 가야 됩니다. 구리가 20g이 아니에요. 여기 산화구리가 20g이야. 구리가 20g이 아니야. 이건 틀린 예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4g이 필요하다. 맞죠? 이게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돈해 줄 수 있습니다. 체크를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째 문항. 이거 마지막 번으로 이걸 할게요. 그냥 나머지 문제는 한 번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볼트와 너트로 표시했는데 이게 볼트고 이게 너트입니다. 화합물은 너트가 3개 들어갔어요. B가 하나에 너트가 3개 들어간 꼴이에요. 이렇게 화합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분자가. 그러면 볼트와 너트가 몇 대 몇으로 만나느냐? 1대 3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1개 대 3개가 만나는 거니까. 만약 2번에서 볼트가 10개, 너트가 6개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너트는 3개씩 두 묶음이니까 3개씩 두 묶음하고 그때 볼트는 1개씩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10개 중에 2개만 사용했으니까 8개가 남겠죠. 즉 B가 8개 남는다. 그런데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는 2개죠. 2개. 그렇죠? 요렇게 한 개, 요렇게 한 개. 그러면 6개로 이미 얘 6개를 다 사용한 거예요. 떨어졌어. 재료가. 2개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B 볼트는 여기서 2개만 사용했으니까 전체적으로 8개가 남아야 되죠. 자, 만약 볼트 1개가 4야, 4. 자, B8, N3로 만났는데 요놈 1개가 4래요. 근데 N 1개는 1이래요. 그럼 1이 3개니까 이 전체는 3으로 질량비가 결정돼서 4대 3의 질량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대 3의 질량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단계를 일단 해보고요. 2단계에서 다시 한번 11번서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